우리 몸의 면역세포 가운데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게다가 장 속에는 무려 100조 마리 이상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작은 세균들이 단순히 소화를 돕는 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은 우리의 면역력, 체중 조절, 그리고 기분과 정신 건강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질 때 단순히 배만 아픈 게 아니라 우울감이나 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이 단순히 에너지로 쓰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의 기분과 면역 상태를 바꾸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은 흔히 제2의 뇌라고 불리며 보이지 않는 세균들은 우리의 삶 전반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흥미로운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지만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장에는 1억 개가 넘는 신경세포가 존재합니다. 이는 척수보다 많은 수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장을 흔히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장과 뇌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다발로 이어져 있어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배가 아프거나 장 운동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반대로 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기분이 가라앉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은 불안과 우울 같은 정신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말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먼저 반응한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셈입니다. 이제 장 속 세균들의 세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에 서식하는 모든 미생물과 그들이 가진 유전자를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약 2만 개인데 이들 세균이 가진 유전자는 무려 수백만 개에 달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사실 혼자서는 완전하게 살아갈 수 없고 장내 세균과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분해하고 그 과정에서 비타민을 합성합니다. 또한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은 장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며 혈당과 체중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면역계와의 관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마이크로바이옴은 면역세포가 지나치게 공격적이지 않도록 조율하면서 외부 침입자가 나타났을 때는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특정 세균 조성이 비만, 당뇨, 심혈관 질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내 세균이 생성하는 물질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즉, 장 속 세균은 단순히 소화의 조력자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파트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균형이 무너졌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소화불량이나 변비, 설사 같은 장 증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보이며 알레르기나 염증성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대사 기능이 흐트러지며 비만이나 당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험에서는 장내 세균 구성이 다른 쥐에게 대변을 이식했을 때 살이 잘 찌는 세균을 받은 쥐가 체지방을 더 많이 축적했다는 결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장내 세균의 상태는 체질과 건강 전반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또한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장내 세균의 다양성이 낮아지면 스트레스 취약성이 높아지고 우울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 건강은 단순히 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내 세균과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발효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에는 살아있는 미생물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장에 들어가 유익균의 자리를 채워주고 장내 환경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발효식품은 첨가물이 적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둘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이 직접 소화하지 못하지만 장내 세균의 주요 먹이가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은 장점막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채소, 과일, 콩류, 귀리 같은 통곡물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이나 밤낮이 바뀐 생활은 장내 세균의 다양성을 줄이고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습관은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장 운동이 불규칙해지고 세균 균형도 쉽게 무너집니다. 명상이나 호흡 운동 또는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안정이 장내 미생물 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섯째, 가공식품과 과음, 흡연을 피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가공된 음식이나 기름지고 단 음식은 해로운 세균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술과 담배 역시 장점막을 손상시키고 세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따라서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중심으로 하고 음주는 절제하며 흡연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존재. 장 속 세균들은 우리의 건강과 기분을 지탱하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먹은 한 끼 식사, 오늘 잠든 시간, 그리고 오늘 쌓인 스트레스가 모두 장 속 세균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내일의 면역력과 정신 건강을 좌우하게 됩니다. 장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발효식품을 챙기고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먹고 수면과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단순한 습관이 쌓이면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지만 보이지 않는 그곳이야말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균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오늘부터 장 속 세균과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알지만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